인간의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휘발유를 뿌리면은 벌레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휘발유를 먹으면 몸 안에 기생충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그것도 참 웃기지만 그걸 또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가끔 이 참 망신스러울 때 태국 말입니다. 태국 코브라, 그러니까 이 비암, 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태국으로 보신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섹스 관광이나 만큼 많았는데 보신 관광이 또 섹스 관광과 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어글리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심하게 심어 줬었거든요. 외국에 가서 몸에 좋은 거 먹는다. 뭐 그것 자체가 뭐라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코브라. 이 코브라라는 애가 이게 또 생긴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쫙 펼치면 이 또 독도 유명하잖아요. 코브라라는 애는. 그러니까 독이 이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코브라를 삶아 먹은 겁니다. 이 뱀탕을 먹는데 단체로 개를 들어서 코브라 뱀탕을 먹으러 원정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했냐면 몸에 좋다고 코브라, 어? 코브라 이빨에서 뺀 독을 한 종지씩 마셨대요. 글쎄. 그래가지고 사망자 2명이 나오고 비행기에 실려 들어오고 카메라에 다 찍히고 온 동네에 뭐 그러면서 다 팔았죠. 코브라 독을 왜 먹냐고. 왜 먹어. 코브라 독을. 옛날에는 뭐 그래가지고 뭐 다 담배 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담배 연기 자욱하면 너구리 잡냐고 그러잖아요. 토끼? 너구리 잡을 때 그러니까 굴 안에다가, 굴뚝이 아니라 굴 안에다 연기 피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구데기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할 때 담배를 피우면 그 너구리 잡을 때 그 원리처럼 그 연기를 쫙 몸 안에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를 쫙 몸 안에 빨아들여서 기생충을 다 죽여버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을. 그래서 몸에 좋을 거라고. 특히 이 벌레 장난 아니게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쫙 담배 물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대여섯 살짜리가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이제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보고 분노한 네티즌들이 지금 막 글을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화낼 게 없는 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홍보가 잘 안 되고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아직도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시골들 애기들이 담배 피우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그런다는데 그거야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일이고 근데 왜 담배를 어른들 앞에서 피면 안 되는지 아셈? 담배를 왜 어린들 앞에 피우는지 안 되는지 아셈?
아, 참.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는지. 이 얘기는 재탕, 삼탕 해야 될 정도로 이게 해줘야만 될 얘기인데, 외국에선 다 핀단 말입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음악 DJ 버전으로 가야 되겠다. 쓰레기통 뒤지는 좀비께서 신청하신 메탈 처치스의 하이 스타트 곡인데요. 이거는 좀 DJ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메탈 처치스. 아, 이거 아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좀비 그냥 들어요. 메탈 처치스의 하이 스타트. 이거 몰라. 저작권에 걸릴지도 몰라. 이거 앞에 앞부분만 맛만 봐. 맛만. 좀 이따 들려줄게요. 그저께 우리 동네 무슨 얘기 한다고 그랬더라? 좀 전에 아까 무슨 얘기 한다 그랬지? 이거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 한다 그랬지? 그 쓰레기 뒤지는 좀비 무슨 얘기 하다가 까먹었다. 맞다. 우리나라는 왜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못 피냐? 맞다. 그 얘기했지. 일본에 친척이 있어요. 일본에 친척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잠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일 어른이었어요. 그 자리는 이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고기 구워 먹는 자리였는데, 더 어른분들이 계시면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대빵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일본 풍속하고 한국 풍속하고 물론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담배 안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 풍속 지키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한테 담배 피우라고 그랬다. 그리고 맞담배질 하고 그러니까 흉하게 보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아들한테 야, 펴!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평소라면은 이제 둘이서 맞담배질을 했겠지만은 한국 친척들 앞에서 물론 뭐 나이 많은 친척들은 아니었지만은 그 앞에서 담배 꼬라물면 저기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뭐 이렇게 하고 욕먹을까 봐 자기 자식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양해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러니까 그 자리에 어른도 없고 나보다 어른도 없으니까 펴 오케이?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이거 참 COOL 쿨 굉장히 쿨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언제 끝냐 둘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일본도 어른 앞에서 맞담배질을 하고 중국도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서양 사람들도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안 하는 나라들은 몇 나라들이 없어요. 다 합쳐서 5개국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칙도 묘해요. 그리스도 맞담배질은 안 해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거냐면은 어느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담배를 사실은 펴도 돼요. 그리스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안 피고 참고 있어요. 어른에 대한 존중 비슷한 풍속과 같은 뭐 그 나라 정도 그 정도예요. 그 나라에선 그 정도라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맞담배질을 하면 저 애미애비도 없는 저 불쌍한 이런 새끼 하면서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 앞에서 못 피는 나라보다 맞담배질 하는 나라가 훨씬 문화권에서 더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원인은 사실 이렇게 시작된 거래요. 원인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좀 취미가 있어요. 이게 근본이 무엇인가. 이건 니체의 영향을 조금 받은 건데 잘난 척이 아니라 도덕의 계보학. 이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보통 도덕의 계보학, 근본이 무엇일까? 이 양반, 계급증, 이 모든 도덕은 양반, 지배계층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평민계층, 하급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절과 도덕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이 뿌리는 무엇일까? 이 담배 피지 말라고 한 게. 왜 제가 이 갑자기 뱀이 나오고 어글리 코리아가 나오고 담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후반에 들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에 담배라는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담배는 당시에 담비고라고 부르고 남쪽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남초라고 불렀다고 해요. 남초에서 들어온 불, 그래서 남초 이렇게 불렸는데 얘가 들어왔을 때 기생충도 죽이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쫙 다 피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 양반과 상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양반의 담뱃대와 상반의 담뱃대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폈는데 상놈은 담뱃대가 짧고 양반의 담뱃대는 장졸 담뱃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왜 있잖아, 우리 현진금 선생, 우리 국문학 시간에 배울 때 쥐새끼 마냥 담배를 쪽쪽 빨아가며 이런 문구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왜 어느 소설에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무슨 소설이었지? 아, 그 어문학 전공이라며. 그 어느 소설이었지? 물어본다. 너한테. 뭐라고? 항공운항가? 아, 항공운항가는 스튜어디스 되는 학과잖아. 항공. 아, 항공공학과. 큰일 날 뻔했다. 굉장히 끔찍한 스튜어디스를 볼 뻔했다. 아유, 항공운항가가 아니라 항공공학과구나. 아우, 큰일 뻔. 하여튼,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항공학과래네요. 하여튼, 그런 문장이 나와요. 짧은 담뱃대를 쪽쪽 빠는 게 상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보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길이에 의해서 양반과 상놈은 좀 그렇다. 상놈은 왜 구분이 되었을까? 맞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분이 아니라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왜? 상놈이 아니지. 평민, 서인. 5초 드립니다. 저 중국에 귀부인들 이제 잘 차려입은 이제 귀부인들 중국의 이제 고관대작 이렇게 중국의 고관대작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손톱을 이렇게 길게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톱이 엄청나게 길어요. 일직선으로 뻗어서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쫙 길 수가 없어요. 일직선으로. 손톱을 길다 보면은 엑스맨도 아니고 쫙 엑스맨이냐?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쫙쫙쫙 길게. 근데 이렇게 길다 보면은 꼬부라진단 말이에요. 쫙쫙쫙 몇 바퀴씩.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죄송합니다. 꼬부라지면서 몇 바퀴를 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내 손 대지 않고 할 일은 안 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손톱이. 그래서 이 손톱을 커버를 씌웠대요. 지금 이제 사람들 이제 여기다가 팁을 붙이는데 팁 붙이는 것 마냥 손톱을 기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끼는 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손톱을 기르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손톱이 길면은 몸단장도 못해, 자기 손으로 밥 하나도 못 떠먹어, 머리도 하나도 못 감어, 뭐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몸 하나를 닦아도 자기 손으로 씻을 수가 있나, 물건 하나를 지 손으로 들 수가 있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돈 많고 귀족이라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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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휴지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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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몸 좀 부린다고. 그러니까 담뱃대가 자기 팔 길이보다 길면 이거를 이제 장죽이라 그러는데, 자기 팔 길이보다 길면은 담뱃대가 자기 손으로 불을 붙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기 팔 길이보다 담뱃대가 길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불을 붙임과 동시에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장죽이라는 것은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불을 빨아들이려면은 누군가가 시중을 들어서 불을 붙여준다라는 것인데, 양반은 지 손으로 불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 안 하는 게 뭔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불 안 붙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뭔 자랑이라고. 참 꼴보기 싫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 붙이러 이제 아래에 몸종이 와갖고 불 붙여주는 거예요. 곰방대를 때 바닥에 툭툭 치면 그러면은 불 붙이러 이제 와주는 거예요. 노동 안 하는 게 뭔 자랑이라고. 참 꼴보기 싫습니다. 담뱃대, 자기가 피는 담뱃대 불 하나 못 붙이고 그 안 붙이는 게 자랑이라고. 지 손으로. 그쵸? 하여간 뭐 꼴보기 싫고 참 꼴물견입니다. 지 손으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뭐 그게 대수라고 사진으로 내 걸지를 않나. 참 꿀값들을 떨어요, 아주. 그쵸?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조선 후기에 테니스가 처음으로 전래가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시범을 보였대요. 우리나라 이제 고관 대작들 앞에 놓고서 테니스 경기란 이런 것이다 라고 뚝딱뚝딱뚝딱 하고 삐부디라 막 이러면서 한 시즌 이상 경기를 이제 보고선 땀을 이제 뻘뻘 흘리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고관대작들이 막 이제 몰려들었대요. 그러더니 선교사들한테 하는 말이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라고 이러면서 아니 근데 아래 것들 몸종들 안 시키고 왜 본인들이 직접 하냐 그거를 물어보더래요. 노동과 땀의 가치가 천시받았던 그딴 이제 시절이었던 겁니다. 장죽입니다, 장죽.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팔보다도 훨씬 길어서
에헴 하고 딱 앉은 자리에서 바닥에 딱딱 떨어져 있는 장죽이에요. 이거를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전 국민이 광해군 때 어전회의를 열었대요. 한 번은. 영의정, 자의정부터 해가지고 쫙 두 줄로 이제 도열한 상태에서 중수인들이 전부 담배대를 다 물고 앉아 있었대요. 어전회의. 그러니까 어전이 담배 연기를 쫙 이제 찬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딱 들어왔는데 경들은 들으시오. 자상대감 들으시오. A씨 담배 안 꺼! 그래서 광해군이 뚜껑을 딱 열려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담배 안 꺼! 연기 빼! 확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후다다다 담배를 다 감추고 환기시키고 그래서 임금님 앞에서 담배를 이제 다 감춘 거야. 후다다다다. 임금님이 이제 담배 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삼강오륜에 의하면 삼강오륜 아시죠? 옛날에 삼강에서 나온 하트 중에 오륜이라는 바가 있었어요. 오륜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삼강오륜? 재미없다. 그만해야겠다. 삼강오륜 아시죠? 삼강오륜. 삼강오륜. 엄감생신, 남공물약, 임전후퇴, 지지부진. 아이 또 썰렁하다. 그만해야겠다. 1차전이 실패, 2차전도 실패. 근데 더 웃긴 게 그 왜 문제가 나온대요. 군사부 일체라 하여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 요즘 애들이 투사부 일체라고 쓴대요. 또는 뭐 두사부 일체라고 막 쓰고 웃깁니다. 아주 여가 제목을 쓰질 않나. 막 별거 다 쓰나 봐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 하여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안 되는 것.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부부 간의 관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신하가 담배를 못 핀다는 것은 부인과 남편이 서로 담배를 못 피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맞담배질 할 수 없는 것이고 유교니까 자동인 거죠. 자동. 오토매틱. 오토잖아요. 오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신들이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퇴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가가지고 부인이랑 자식들이랑 다 모여 앉혀놓고 오늘부터 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니들 오늘 내 앞에서 이제 담배 피우지 마. 임금 앞에서 내가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으니 자동빵이다. 니들도 이제 오토매틱이다. 오케이? 우린 다 오토매틱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못 피게 되었다. 진짜로. 그래서 윗사람이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되는 이런 습관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심평이라는 변호사님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뭐 책사라는 분이시라는데 뭐 그분이 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신 듯합니다. 하신 듯한데요. 그냥 저는 그 인터뷰 내용 들었어요. 간단하게 들었지만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사설이에요. 심평이라는 사람은 뉴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 사견이지만 윤석열 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이 이제 슬슬 곤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뉴탐사와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들다고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의 트리커를 쓴다고 썼는데 우스워 보였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우스워 보였다. 그 점이 보여서 더더욱 심경 변호사의 입장이 더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경이 더 잘 보여서 뭐 영수회담 제안을 뭐 자신을 거쳐서 교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 부분에서도 초조함이 더 드러났다. 하지만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이 나왔다는 말도 들었고, 일종의 이런 얘기는 여야 조국 신당 모두에게 한마디로 필리바겐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한동훈, 윤석열은 윤석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에 따른 언론사들도 한동훈은 한동훈, 윤석열은 윤석열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약속 대련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게 조금만 멀리서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인으로 이제 갈 것인데 언론사들이 벌써 이제 줄을 섰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 유튜버들 보면 다 자기 말이 맞았대. 다 그런 말 해야 되겠더만. 그리고 요즘에 현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의 연임제, 유튜브 사상 제가 제일 처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Q 채널이 말했는데, 방송된 날짜로 다 한번 까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구독자 수가 적은 소형 채널이라서 그렇지 제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뭐 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말했대. 뭐 구독자 수가 깡패야? 싸구려 스피커 되지 말고 고급 스피커 됩시다. 누가 뭐가 말했냐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구독자 수는 적지만 정치 평론계를 내가 평정하고 있다. 응? 김어준 씨까지 내 손 안에서 놀고 있구나. 응? 김어준 씨 원숭이띠시라면서요? 저도 원숭이띠. 같이 원숭이띠끼리 놀아봅시다. 아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 제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처음 드리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요? 그 궁금한 게 많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드시고 싶으신 것도 참 많으실 것 같아. 꼬 좋아하신다면서 꼬. 꼬꼬는 닭이고 꼬는 소 돼지. 꼬는 소 돼지. 꼬꼬는 꼬꼬대 꼬 닭. 가만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하려 그래.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짧은 소견이지만, 박찬대 의원님 좋죠. 좋지만 모든 것은 시기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다르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전쟁입니다. 유머러스하고
화사한 봄바람이 필요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전쟁이다.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의원님은 봄바람 같으신, 아지랑이 같고 봄바람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아하고 그분의 발랄하고 이런 유머러스한 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국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우리 의원님은 아직 많이 젊고, 젊다라는 걸로 차후를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아직 이르다. 전쟁할 만한 장수는 아니시다. 봄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도강양행을 해서 칼을, 검을 꺼내 드실 분은 아니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원내대표에 초선이지만 종로 의원이신 곽상원 의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있게 만든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시는 곽상원 의원님, 또한 법률적으로도 전문가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잘 아시는, 또한 노무현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으신 우리 곽상원 의원님을 저는 추천하고자 합니다. 곽상원 의원님을 원내대표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필두로 해고 보필해서 나아가셨으면 하고요. 이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곽상원 의원님께서 또 당대표가 되시고 그 다음번에는 당이 안정이 되어 박찬대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정성호 의원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성호 의원님은 모피아, 성남에서부터 이재명 의원님과 함께 토대를 바꾸셨던 분이십니다.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학생 때 소리만 지르고 화염병만 던지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시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근본이 되는 운동, 토대를 바꾸자 하셔가지고 시작한 운동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지역구에 맞춰서 운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인권 변호사 함께 하셨고요. 그러니까 서로 눈빛만 보셔도 아마 이분이 이 생각하시고 저 생각하시고 하실 거라는 거를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듯 떨어져 있지만 두 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두 분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재명 의원님을 조영래 변호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 졸업하시고 그때부터 쭉 이어졌던 인연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현실에 맞게 사회 참여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함께 뜻을 맞춰서 노동법학회도 함께 만드셔서 그때 이제 최초로 반대 서명 운동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셨고 그때 작성자 대표가 이제 이재명 의원님이셨거든요. 연수생 최초로 사법 연수생 최초로 88년도에 최초로 이제 그 뭐였더라? 노태우 정권을 이제 반대한다는 서명을 냈대요. 그게 이제 185명 사법연수원생이 반대 서명을 냈는데 이 반대 서명을 이제 대표했던 분이 이재명 의원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 정성우 민주당 의원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사회 참여 방법을 고민하셨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사회운동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또 그렇게 가셔서 성남을 벗어나지 않고 이제 뭐 너는 부천, 너는 성남 뭐 이런 식으로 분당 이런 식으로 하셔서 시대에 맞춰서 운동을 하셨다는 걸로 저는 이제 책을 읽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우 의원님을 믿어요. 뭐 그분이 나중에 뭐 변하실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담보할 수 없지만 변화하시지 못하게 각서를 써야죠. 각서 써야죠. 일하기 전에 사용증 같은 거 써야죠.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는 조건으로 후보들마다 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장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후보 되시고 나면은 따고 배짱이니까 후보 되시기 전에 미리 각서를 쓰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채양면주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법안을 미루거나 발의를 미루거나 이럴 때는 여지없어서 당신들은 내려올 거다. 교체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언더스탠? 각서를 미리 쓰셔라. 이거에 대해서 각서 쓰지 않으면 당신들은 후보에서 배척할 것이다.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그런 거 안 썼잖아요. 증거 자료 있어도 말했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언변으로 약속해 놓고서 공약 말씀해 놓으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맨날 속지만 또 뽑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잖아요. 각서 쓰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탈피하자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들 자리가 주어졌고 그만큼의 권한을 누리고 권리가 주어졌으면은 국민에 대해서 의무도 지셔야죠.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후보자이셨을 때 권리와 의무를 함께 동반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은 책임도 따릅니다. 모든 후보에게 저는 다 민주당부터 실시하셨으면 좋고요.
저는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 병원이라는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원들은 더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녹을 먹는 공인인데 당연히 해야죠. 근거를 남겨야죠, 근거를.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막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아시면 어디 가서 써먹기 좋으실 거예요. 통계를 너무 맹신하면은 남에게 그러니까 속기 쉽습니다. 통계를 너무 맹신하면 남에게 속기 쉽고, 통계를 너무 무시하면 무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든지 법률적인 제도라든지 선거 방법이라든지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틀리면 바꿀 수가 있고요.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민은 자유로워야 돼요. 국가는 국민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이 국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계약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내가 이행하고, 내가 내는 세금, 국방의 의무를 하는 내 계약. 홉스의 주장의 국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리바이던, 내 계약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국가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는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국가가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치적인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을 요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노동자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계관계 때문에 정치적 지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우위가 결정되고 지배관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벗어나면 누구나 다 평등해요. 되게 위험한 말이고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리바이던, 홉스의 국가론인데요. 성경의 욥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조금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생각하는 말입니다. 요즘 그 김어준 씨가 자꾸 자기가 갈라치기 하면서 남들 자꾸 갈라치기, 그분 갈라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다 끌어다 드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지은 시이면서도 그냥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어준 씨 좀 들어보세요.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기 위해 다가온다면 그가 아랫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맞을 하라. 누군가 헐뜯는 소문을 성급하게 믿지 마라. 남을 헌담하는 사람 가까이에 가지 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은 하지 마라.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짓이다. 남의 흉터를 빤히 보거나 그게 왜 생겼는지 묻지 마라. 농담이건 진담이건 해로운 말을 하지 마라. 기회를 주더라도 남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말아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훌륭한 자질을 지닌 사람과 사귀어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박또박 발음하라.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라. 여러분, 라손하라, 라손하다. 한국어 같으시죠? 라손하다. 히브리어입니다. 라손하라.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나쁜 혀입니다. 라손하라. 그냥 영어로 라손하라라고 치시면은 나쁜 혀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쁜 혀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여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의 근원. 험담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댐의 구멍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말에 관하여 부정적인 말을 나손하라로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제 속담은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을 이제 죽이지만 험담을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인대요. 유대인의 속담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대요. 첫 번째는 험담을 퍼뜨린 사람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험담을 하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은요. 험담을 악마라고 하시면서 남을 험담할 때 악마가 찾아온다라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원수.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가 아니라요. 남을 험담하는 것도 원수예요. 악마.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 빈틈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악마들에게 영향분을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힘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개신교 모태신앙 살다가 무신론자 12년 살다가 가족 중에 유일하게 카톨릭으로 저만 개종한 지 지금 이제 3년 돼가거든요. 여러분, 가장 귀신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영은 있어요. 이 영, 가장 간사한 영은요,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영입니다. 그 영은 뱀과 같습니다. 말로써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간교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험담을 악마라고 하셨어요. 악마가 찾아온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손가락으로 에이그 저 사람 너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하셨어요. 저를 보라고. 남 뭐라고 하기 전에 돌아오는 세 손가락이 너를 가리킨다. 네 눈에 들고 봐라.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판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속지 말자고요. 그런 간사한 자들의 말에 우리가 뭐하러 놀아납니까? 무엇 때문에 미신을 믿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 말에 휘둘립니까? 이재명 대표님 믿고 우리 서로 어깨 걸고 나가고 팩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이라고는 하지만은 팩트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대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적인 내용은 바뀌지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끈한 힘으로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게 다 우리가 진리를 지향하는 거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좀 마음 갈등하고 그래도 만들어가는 재미 있지 않나요? 이게 또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재미 쏠쏠하잖아요. 뭔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힘내고 남의 말 휘둘리지 말자고요. 우리 서로 뒤에 서로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우린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그러니까 서로 힘내시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부정적인 말보다 좋은 말 하면은 말대로 돼요. 희망으로 돌린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유튜브 하는 방송도 아니고요. 황송합니다. 기운 내서 나가고 힘내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듬어 줘야죠.
서로를